멀쩡히 살아있는 남편을 죽은 걸로 꾸민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실종된 지 5년이 지나면 법원이 실종된 사람을 사망자로 처리하는 실종 선고 제도를 악용한 건데요. 남편을 무려 5년 동안이나 실종 상태로 만들기 위한 여성의 행동은 비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여성은 남편을 기도원으로 보낸 뒤 남편이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합니다. 이후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 개명했습니다. 멀쩡한 남편을 사망자로 만든 여성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의 전말을 뉴스 따라잡기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55살이던 여성 전모 씨는 남편이 사망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합니다. 여성이 받아간 보험금은 무려 15억 원. 하지만 보험사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합니다. 직업을 의사라고 고지를 했는데 해당 병원 의사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었고 저희 쪽에서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수사 의뢰를 한 거죠. 그런데 경찰은 수사 도중 황당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망한 걸로 처리된 전 씨의 남편이 노숙인 쉼터에 머문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 앞에 전 씨의 남편은 버젓이 살아서 나타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 2005년 이혼 후 새 아이를 홀로 키우던 전 씨는 종교 모임에서 12살 연하의 이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는 명문대 의대를 나온 정신과 의사로 불안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 씨는 그런 이 씨를 가까이서 성심성의껏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 사이는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뒤 이 씨의 불안 장애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병원을 개원하기도 했지만 한 달 만에 폐업을 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 전 씨는 결혼한 지 약 1년 만에 이 씨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합니다. 그 액수가 상당했는데요. 월 보험료가 무려 260만 원이 넘었던 겁니다. 너무 고액 보험 가입을 하시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오히려 감액을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좀 제기를 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소득이 많다는 그런 내용의 증빙 같은 걸 제출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원래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좀 더 소득가 부풀려서 그런데 이후 전 씨는 보험 가입보다 더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남편을 파주의 한 기도원으로 보낸 뒤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사를 한 건 물론 남편이 자신에게 연락할까봐 전화번호를 바꾸고 자신의 이름까지 개명합니다. 아내와 연락이 끊긴 남편은 결국 기도원을 나와 노숙 생활을 시작합니다. 왜 나왔대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요, 돈이. 퇴소당한 거냐? 아내는 대체 왜 남편을 버리고 철저하게 연락까지 끊은 걸까? 바로 남편을 사망한 걸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전 씨는 남편을 기도원에 보낸 뒤 남편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5년이 지난 2012년에 법원에 남편에 대한 실종 선고까지 청구합니다. 실종된 지 5년이 지난 만큼 남편을 사망한 걸로 처리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재작년 법원은 남편 이 씨에 대해 실종 선고를 내렸고 이 씨는 결국 서류상 사망한 걸로 처리됩니다. 그러자 전 씨는 보험사에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요청합니다. 15억 정도. 여러 가지 내신적인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된 거고. 그럼 대체 남편 이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던 걸까? 이 씨는 아내와 연락이 끊기고 돌아갈 집마저 없어지자 전국을 떠돌며 노숙 생활을 시작합니다. 잠도 주무시고 씻기도 하고 세탁도 하고 잠은 여기서 잘 안 해요. 이 씨는 실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인 2012년 노숙자 전담 경찰관을 통해 자신이 실종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당시 실종 신고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가 실종 신고를 해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실종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렇게 이 씨는 버젓이 살아있으면서도 서류상 사망한 걸로 처리됐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선고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없어진 이후에 왜 없어졌냐, 못 찾았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안 나타났다만 설명을 하면 사망으로 인정해버리는 지금 법에 좀 불비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아내 전 씨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지켜본 보험회사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 씨의 범행은 결국 발각되고 맙니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그 보험 사기꾼에 대해서 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나중에 혐의 일체를 시인을 했습니다. 대체 전 씨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걸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데요. 세 자녀가 한국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그 외국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전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셋의 유학 경비가 필요하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전 씨가 남편에 대해 의도적으로 실종 신고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남편이 이제 곧 사망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된 거죠. 전 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서울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2채를 산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내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사람이 범죄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집사람이 그분이 그걸 믿고 그거를 청구했다고 봐요. 이게 정신적으로 아팠다가 이제 몸이 되게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이 여자를 만나고 나서 괜찮아졌대요. 그 여자를 만나서 사는 게 좀 자기가 이미 죽었어야 될 삶을 더 연장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한대요. 전문가들은 실종 선고의 제도적 허점을 노린 보험 사기 사건이 적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